네, 오영TV 스트레이트, 오늘 캐나다 소식 전해드리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퍼 경쟁이 가열되면서 지난달에 광역 토론토의 주택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토론토 부동산위원회가 발표한 지난 8월의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 거래가격이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서 20% 상승한 95만 달러 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거래량도 크게 늘었는데요. 지난해와 비교해서 무려 40% 증가한 1,775건의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거래 증가와 가격 상승을 주도한 것은 주로 이 단독주택들인데요. 특히 905 지역 등 외곽 거래가 그 주를 이뤘습니다. 지난달 광역 토론토에서 단독주택 거래 건수만 본다면 1,099건의 거래가 이루어져서요. 거래량이 지난해 대비 무려 63% 증가했습니다. 평균 가격은 21% 올라서 평균 거래 가격이 150만 달러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토론토 부동산협회 리자 파텔 부동산위원장은요. 코로나 사태에 따른 여행 제한, 그래서 자금 여력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금리에 따른 몰기지 정책, 그리고 경제 회복 등 이런 삼박자가 어울리면서 이 주택 구매력이 상승되고 있다고 분석을 해줬습니다. 콘도 거래도 증가했네요. 10.9%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올 한 해 전체 기준으로는 작년 대비 16% 정도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게 왜 그런 거 아니? 이 전문가들은 단기 임대 매물들이 줄어들면서 공급량이 갑자기 늘어난, 그러니까 임대 매매는 줄어들고 그리고 공급량은 늘어나고 이런 이중 효과 때문에 콘도 시장이 조금 저조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콘도 공급 물량이 이제 분양이 끝나는 대로 이 부동산 시장 중에서 콘도 시장도 또다시 크게 불이 붙을 것이라는 것을 전문가들은 이미 점쳐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캐나다의 지난달 실업률이 석 달 연속 감소하면서 완만한 이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현상인데요. 연방통계청이 발표한 월별 고용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월에 캐나다 실업률은 10.2% 기록하면서요. 역대 최고치를 찍었던 5월의 13.7%에 대비하면 3.5% 하락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용 상황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는 얘기죠. 다만 이 일자리는 지난달에 24만 6천 개가 추가되면서 증가폭이 약간 둔화됐습니다. 역대 최대인 95만 개를 찍었던 지난 6월 이후 일자리 증가세가 조금 늘어나긴 하면서도 속도는 늦어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특히 42만 개 일자리가 증가했던 7월과 비교해서도 지난달 고용 일자리 증가세는 이 주춤거리는 모양새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5월부로 이 넉 달 연속 증가세가 감지되기는 했지만 코로나19 신규 감염 재확산 분위기 때문에 고용시장의 성장세가 조금 늦어지고 있다. 성장은 하고 있지만 그 성장의 속도가 지난달에 비해서 점점점 늦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캐나다 일자리 수는 코로나19 대유행전과 비교해서는 지금까지 전체 고용시장에서 3분의 2 정도가 회복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코로나19 확산세가 확 퍼지기 시작했던 지난 3월과 4월 그 두 달간에만 최소 300만 개의 일자리가 증발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 비해 본다면 증가 속도는 늦어지고 있지만 어쨌든 계속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는 것이 캐나다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의 늪은 서서히 벗어나지고 있다. 그런 희망을 품어봄직할 것 같습니다. 한국 가는 국적선 이용선이 우리 대한항공 그리고 에어캐나다 두 가지가 있죠. 네, 에어캐나다의 마일리지 포인트 이거 열심히 챙겨두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에어캐나다 항공권을 구매할 때 마일리지 포인트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실제 보수적이기도 하고 지나치게 말하자면 좀 불친절하기까지 했던 이 에어캐나다가 오래간만에 고객 서비스 확대를 실시한다고 발표해줬는데요. 이 새 서비스는 한국 왕복은 물론 전 세계 어떤 노선에서나 적용이 됩니다.
자체 마일리지 프로그램 에어로플랜을 가지고 있죠. 이 에어캐나다가. 이 에어캐나다는 기존보다 마일리지 포인트를 쉽게 적립하고 또 사용할 수 있도록 고객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최근 발표해 줬습니다. 주요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전 항공권과 자석으로 포인트 결제를 확대해주고 블랙아웃 기간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너스 항공권 발급 시에 복합 결제가 가능하고 가족 구성원 간 이 포인트 혜택 공유를 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줬습니다. 블랙아웃이라는 것은 보통 성수기 때에는 항공사가 정한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막아놓는 그런 기간을 말하는데 이걸 없애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가족 구성원 간 포인트와 혜택을 공유하도록 설계한 것은 캐나다 항공사 중에 에어 캐나다가 처음입니다. 이에 대해서 토론토의 그 여행업계는 일제히 캐나다 항공사 중에서 이 고객 위주의 포인트 정책을 이번처럼 에어 캐나다가 개선시켜 준 것은 처음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폭이 넓은 것이다, 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석을 포인트로 업그레이드할 때 제한까지 없앴다는 것은 참 큰 혜택이라는 거죠. 에어플랜 회원들에게는 유류, 그러니까 항공세를 제한을 없애고 그것을 가격에서 할인해 준다는 그런 정책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포인트 확인은 에어플랜 웹사이트 www.airplane.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 마일리지 적립이 항공권 금액 베이스로 변경이 되고요. 세금이나 공항 세금도 이 포인트를 가지고 결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에어 캐나다의 새로운 로열티 제도, 이 고객 서비스 확대 제도는 11월 8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한국 얘기를 또 좀 해야겠죠? 여러분, 피호봉호라는 사자성어 아시죠? 문자 그대로 말하자면 여우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나쁜 일 피하려다가 오히려 더 큰 일을 당했다 이런 말인데 오랜 세월 살아오신 어르신들께서는 수도 없이 이런 일 많이 겪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전후호랑 이렇게 되면 얘기는 좀 더 곤란해집니다. 호랑이와 이리의 순서를 순서를 바꾸면 더 확실해지는데요. 자, 이리가 덤벼들길래 전력으로 앞문 막고 있는데 뒷문으로 슬그머니 호랑이가 들어오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떡합니까? 자, 요즘에 이처럼 궁지에 몰린 상황을 느끼는 대한민국 국민은 아마 한둘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건 무엇보다도 우선 우리 한국의 법무부 장관 덕분에 이런 분위기가 생기는데 단군 일의 최고 위선자라고 꼽혔던 조국이라는 사람, 여우로 비유하자면 이 사람 간신히 몰아냈더니 추미애라는 호랑이가 어슬렁어슬렁거리고 들어와서 거침없이 국가의 혼을 빼놓고 있는 형상입니다. 여우는 그나마 변명이라도 했죠. 사실은 변명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이 조국 여우는 며칠 전 그 아내인 정경심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는 증언 거부권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148조만 300번을 내걸었다고 합니다. 조국은 변명이라도 했다고 하지만 이 호랑이 추미애 장관은 변명이고 뭐가 없습니다. 아주 막무가내입니다. 두 차례 검찰 인사로 윤석열 검찰총장 수석 다 잘라놨죠. 정권 수사 맡은 수사들 모조리 지방으로 좌천시키고 그런 강한 이빨과 발톱을 과시하고도 태연히 정의를 구현한 검찰 인사를 해냈다 이렇게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호랑이의 강한 이빨은 독설에서 더욱 빛나죠. 호랑이는 적과 대화를 하지 않는 짐승입니다. 그냥 오로지 싸울 뿐입니다. 이 호랑이는 청문회장이건 상임회의 석상이건 육두문자는 빼더라도 번지수가 틀렸다, 소설을 쓰시네, 새삼 뒤일합시고 언론의 관음 증세 이런 싸움을 거는 듯한 화법을 주로 사용하죠. 그러면 여우보다는 나은 구석이 있겠거나 하고 잠시 희망을 걸었었는데 결국은 같은 부류였습니다. 아들의 황제 타령, 이 소설을 정작 본인이 쓴 것으로 드러나고 있죠. 보좌관이 뭐 하려고 그런 지시를 받겠습니까? 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했던 건데 불과 며칠 만에 그야말로 거짓말로 판명이 났죠. 자신에게는 끔찍하게 사랑하는 아들이었겠지만 결국 이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아들과 그리고 자신 스스로를 구하기 위해서 국회에서조차 끝없는 거짓말을 해대고 있는 겁니다. 그 호랑이의 눈에는 오직 딱 한 가지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청 거쳐서 결국 인왕산 앞턱 청와대 들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법무부 장관이 왜 부동산 문제까지 해법이랍시고 내놓으며 오지랖을 폈을까요? 노무현 탄핵에 한 표를 던졌었던 전력이 있습니다. 이 호랑이는요. 그래서 지금 여당을 뼈를 구성하고 있는 당시에 당무위원들이었던 사람들 눈에 새롭게 예쁜 이로 표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말이 되든 안 되든 여당의 앞장에 서서 여당의 화살바지로 나서고 있는 겁니다. 또 그것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체급을 키운다고 해도 이 호랑이가 덩치를 키워서 청와대로 들어간다. 그건 정말 상상하기도 끔찍한 그런 일이죠. 국정농단에 지친 촛불민심 덕분에 정권을 잡은 그 정권에 호랑이가 돼서 국민과 앞장서 싸움을 벌이겠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서무당 국토장관이 있죠. 또 이 아파트를 서민과 청년에게 접근 불가의 영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임대인과 임차인의 싸움판을 벌여놓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기는 뭐든지 편가르기를 잘하는 겁니다. 급기야 이제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갈라치기의 신공을 몸소 시연해 보이고 있죠. 개신교 대 비개신교, 의사와 간호사까지 편을 갈라놓습니다. 나라를 어디로 이끌고 가려는 건지 정말 두렵습니다. 자기들 말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이 약속 하나는 확실히 지켰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보도 듣도 못한 나라에 사는 그런 경험을 맛보게 해주고 있습니다. 좌충우돌 이 괴상망측한 나라를 만들어 놓고 있어서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나라가 네 거냐 이런 구호가 나오고 백성과 싸우지 마소서 하는 상소가 올라오겠습니까? 그들이 그런데 간과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호랑이는 결코 인간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한두 명을 물어 죽이는 등 해코지를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만 남기는 그런 미미한 존재일 뿐입니다. 루신이라는 중국의 정치 철학가가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죠. 만일 호랑이와 맞붙이게 되면 나무에 올라가겠죠. 호랑이가 배가 고파서 사라져 버린 다음에나 내려올 수 있을 겁니다. 만약 호랑이가 언제까지라도 그것을 떠나지 않고 노리고 있다면 나무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 전에 자기의 시신을 나무에 묶어 놓아서 나무 밑에 떨어져 호랑이의 밥이 또 되는 것은 막으려고 몸부림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도 저것도 도리 없이 만일 잡아먹힌다면 마지막으로 한 번쯤은 깨물어주고 죽을 것입니다. 그것은 양지서라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게 아니라 이 나라 백성들이 참 착합니다. 작고 무딘 이빨을 가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빨이 작고 무딜고 가소로울지는 모르지만 입이 수십, 수백, 수천만 개가 달려든다면 이건 무시할 일이 못 됩니다. 호랑이라도 치명상을 피할 수가 없겠죠. 그렇게 너덜너덜해진 가죽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더는 국민을 궁지로 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죽도 못 남기는 그런 호랑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면 말이죠. 다시 말씀드린다면 최악의 정권, 실패한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국민을 궁지에 무는 일은 즉각 멈춰야 할 것입니다. 오원영 TV 스트레이트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